야, 애기가 있잖아. 무슨 소리야? 무슨 원장쌤 애기인 거 몰라? 난 몰라. 원장쌤이랑 부원장쌤이랑 구분이. 아니, 난 모르지. 아니 맞잖아. 난 몰라.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진짜 몰랐어? 아니 너 불악하죠 뭐. 아니 맞다고 난 그렇게 알고 있다고. 원장쌤 아들 있다고. 어? 잘하시네. 명장이에요. 그래서 원장쌤 본인한테. 그리고 친구가 돼서 좀 늘어나. 어디 아파? 얘기 그 문제 푸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거 틀린 개수 다 체크할 거니까 제대로 푸세요. 알겠죠? 재선, 지민, 중환. 질문. 쌤, 저 팔다운 친구. 8단원 너 해야지. 너 저번에 안 왔잖아. 오늘 8단원 한 거죠? 8단원도 하고 8단원이 뭐야? 2단원도 하고. 쌤이 제일 바쁘시겠어요. 왜? 2단원 하시는 거니까. 2단원 뭐 이거야 뭐. 질문. 퀵 테스트. 저예요. 없어? 둘은? 필수 없어. 5번. 5번 보자. 퀵템 문제들 갖고 있나? 시험 범위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 정기적으로 중성인 서로 다른 두 물체 A와 B 있다. 그지? 자, A 마찰점 봐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개수만 세봐. 어때? 같지? 그게 중성이라는 의미야. 그럼 B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마찰하고 놨더니 A는 플러스가 많아졌어? 마이너스가 많아졌어? A 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더 많아졌지? B는 마이너스가 적어졌지? 그지? 그러면 전자가 B에서 A로 이동했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틀린 것들 한번 볼까? 자, 1번에 마찰전 AB 내부에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를 만나 서로 없어진다고? 그런 일 없지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찰 후 A는 플러스 전하의 양이 증가했나? 아니지.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증가를 했지, 오히려. 자, 3번에 두 물체를 마찰하는 동안 B에 있던 전자 일부가 A로 이동한 거 맞지? 그런데 그러면서 B는 어떻게 된 거야?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지. 그게 잘못됐지. 자, 4번도 봅시다. 맞는 거 왜 맞는지도 보자. 마찰하기 전과 후에 두 물체에 존재하는 플러스 전하의 총량과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은 같다. 그래서 마찰 전에는 두 물체 다 중성이었다는 거죠. 자, 5번도 한번 보죠. 두 물체를 마찰하면 B에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많나? 아니지. 같으니까 적어졌지. 그렇게 차근차근 따져나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또 질문. 없어요. 넌 없고. 재선이 없나? 지민이 할 거 있으면 더 해. 질문 틀린 것 중. 없어? 자, 그러면 2단 먼저 할까? 8단 먼저 할까? 8단원이요. 8단 먼저 해줘?
그래, 2단은 저번에 수업을 좀 했으니까 문제를 좀 풀고 있어야겠지요. 어디까지 풀어야 돼? 왼쪽까지. 자, 이거 빈칸 채우는 것도 하고요. 에? 네. 빈칸 채우는 거 다 한 사람은 11페이지 쪽까지 다 한 사람은 저기 뒤에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기본 문제 해가지고 36페이지부터 있어. 여기를 풉니다. 이쪽도 풀어요. 빈칸 채우는 거 풀고 알겠지? 그래서 설명하기 전까지 최소 41페이지까지는 풀어놔. 중간에 비잖아. 36에서 41 최소 한 해분. 오케이? 자, 그럼 8단은 먼저 가보시. 잠시만. 태호는 어디 들어가냐? 여기 1단은 L3. 2단 들어가서 주는데 나랑 관계가 없네. 자, 거기 보자. 일단 여기서는 온도 있죠, 그죠? 온도라는 거 뭘 얘기하는 거야? 원래는 물질에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뭐 숫자로 나타내는 거거든. 알겠어? 그런데 이 차갑고 따뜻한 게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바로 입자의 운동 때문이야. 요게 이제 분자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 요걸 이제 숫자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절대 온도라고. 절대 온도. 알겠지? 자, 그러면은, 온도는 체계가 한 3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 섭씨, 화씨, 절대 온도. 이렇게 있는데, 섭씨는 물에 끓는 점을 몇 도씨로? 100도씨. 어느 점을? 0도씨. 0도씨. 이렇게 잡고, 둘 사이를 100등분 하요 100등분. 자, 근데 화씨는 요거 그냥 알아두세요. 물에 끓는 점을 얘는 212도씨. 어느 점을? 32도씨. 이렇게 잡고, 요 사이를 180등분합니다. 이게 좀 더 자세한 거죠. 그죠? 절대 온도는 물에 끓는 점 어느 점 갖고 안 했어. 분자 운동이 정지가 되면 이때를 뭐라고 잡았느냐? 이걸 0켈빈으로 잡아. 그리고 올라갈 때 1켈빈하고 한 칸이지. 눈금 한 칸. 이게 뭐랑 같으냐면 섭씨 온도 눈금이랑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0켈빈에서
273만큼 올라가면 273 켈빈이 되면 몇 도씨가 되느냐면 이게 0도씨. 왜냐면 이 온도가 약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짜놓은 게 우리가 쓰는 온도 체계다. 온도 체계. 자, 그래서 거기 입자의 운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뒤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어떤 게 활발하다? 첫 번째. 왼쪽 거. 그 다음 이렇게도 그려준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시험법에 안 들어갔는데 해요 말아요. 어떤 거? 여기 자기장 부분 여기. 거기 들어가는 것만 해. 들어간 거. 자기 들어가는 것만 해. 그리고 여기 아직 네. 안 했잖아, 선생님이. 여기만 하고 바로 넘어가. 바로. 저번 시간에 수업 들은 부분 위주로만 푸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의 이동이 있는데, 열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하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 열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한다. 맞아, 틀려? 열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맞죠? 그럼 땡이야.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고온에서 좋은. 고온에서 저온이라고 했지. 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간다고 안 그랬거든. 근데 생각해봐. 자, 바다가 있고 나가 있지. 그지? 내가 가진 열이 많아? 바다가 가진 열이 많아? 나? 네가 가진 열이 많다고? 바다가 가지는 건가? 바다가 양이 좀 그렇구나. 네. 바다는 엄청난 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바닷물 1도 데피려면 얼마나 열을 가해야 되겠니? 많이. 상상 초월이죠. 거기다 핵폭탄을 수백 개 떨어뜨려도 1도 안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정도로 열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바닷물에 들어가면 어때? 춥지? 왜? 열을 뺏기니까 걔한테. 왜? 우리가 고온이고 걔가 저온이니까. 그런 얘기야. 열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는 거 아니다. 많다고 해서 항상 온도가 높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고,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열이 이동하잖아. 그지? 요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알겠죠? 방법. 자, 열 이동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 세 가지가 있다.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자, 전도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 주로 고체였습니다. 주로 고체. 고체 아닌 곳에서도 일어나요. 기체에서도 일어나요. 그런데 기체는 여기에서도 일어나거든. 대류는 액체, 기체 이렇게 일어나. 자, 요거하고 조심해야 돼. 알겠어? 자, 일단 요거 먼저 보자. 주로 고체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지. 자, 이게 고체인데, 여기 내가 손을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입자들. 입자 엄청 크게 그린 거야. 그냥 한 줄만 그렸어요.
여기 이제 가열을 하면 얘네들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분자 운동이 멈추는 경우는 없어요. 알겠어요? 절대 온도 0인 물체도 없고 그런 장소도 없어. 지금 제일 온도가 낮은 곳이 어디야? 우주. 우주. 그게 대략 마이너스 270도. 뭐 그 부근이야. 한 2.7 켈빈 정도 돼. 그지? 그러니까 그 부근 되겠지. 그지? 자, 그래도 움직인다는 뜻이거든. 자, 고체도 마찬가지야. 고체도 얘가 진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진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에너지를 공급했기 때문에 진동이 더 심해져서 옆에 그 진동을 전달해 주는 거야. 전달.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지만 에너지만 계속해서 전달해 가는 양이 계속 늘겠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도 분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시점이 온다고. 그러면 이 손이 어떻게 돼? 뜨거.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전도의 핵심은 뭐야? 분자가 이동해? 안 하지? 진동이 전달되는 거지? 진동 에너지가 이제 전달되는 거야. 알겠어? 요 기체는 조금 이따 요거 하고 볼게. 자, 대류는 요런 거 같아요. 대류는. 액체에서 우리가 물을 끓이게 되면 여기서 가열을 했어. 가열하면 여기 있던 입자들이 데워지면 가벼워져서 올라가요. 올라가고 이렇게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빙빙빙 돌게 되는데 액체나 기체는 이 분자들이 실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거나 무거워지거나 해서 자리를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바꾸려고 할 때 얘네가 직접 이동하면서 주변 입자들한테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돌아다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그래서 에너지가 전달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적어졌겠죠. 그럼 활발한 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빙글빙글 계속. 이런 순환이거든. 자, 그러면, 얘는 핵심이 뭐냐면, 분자가 직접 이동해요. 그래서 열 전달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기체에 대해서도 기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열 전달을 할 정도면 뭐가 된다? 대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네가 직접 돌아다녀서 전체를 데우는 것 같지 않은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도가 되겠지. 근데 전도가 되면 기체는 분자와 분자 사이가 고체보다 훨씬 멀잖아. 전도가 잘 될까? 아니요. 잘 안 되겠지. 그래서 이때의 기체는 단열재로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니네 패딩 입으면 따뜻하지? 그지? 패딩 입으면 왜 따뜻해? 그 안에 솜털이 많잖아. 솜털이 많으면 왜 따뜻해? 솜털이 공기들을 잡고 있으니까. 그게 단열재로서요. 전도를 잘 안 일으키는 거지. 그 안에서 대류가 일어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왜 겨울에 창문 같은데 뽁뽁이 붙이지? 뽁뽁이 붙이는 이유가 뭐야? 그 뽁뽁이 그 동그라미 안에 공기들이 차 있단 말이야. 그게 전체적으로 대류를 할 입장은 안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사는 뭐냐면,
얘네들은 이런 매질이 필요해요. 매질. 이 둘은 매질 없이는 안 됩니다. 매질이 반드시 필요해요. 알겠지? 근데 얘는 매질이 필요 없다고. 이거는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난로가 있잖아. 난로 알죠? 난로. 방 안에 이렇게 난로가 있는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난로 쪽은 난로를 바라보는 쪽은 좀 뜨겁고 그 반대쪽은 차갑고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모닥불 같은 거 있으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니네 뭐 그런 경험이 좀 없다 보니까 그지? 겨울에 보면 선풍기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기구 있죠? 네. 모르나? 선풍기처럼 모양이 생겨가지고 뻘겋게 돼가지고, 이런 데 달아놓는 경우 있죠. 식당 같은 데 가면. 그거는 그쪽 편에 있는 쪽은 뜨거워요. 알겠어요? 근데 반대쪽은 좀 쌀랑해. 난로도 마찬가지야. 이 가까이 있는 쪽은, 이 난로 옆쪽은 뜨거운데, 그 반대쪽은 차가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따뜻해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기 자체가 데워지면 그건 대류. 그러나 난로 쪽이 뜨거운 건 복사. 이건 빛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그러면 태양빛이 쫙 왔을 때 우리는 넷째는 태양빛 받으면 어때? 따뜻하지? 그게 복사 때문이야. 복사에 의해서 오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기가 더워지면 이거는 대류 때문이구나. 이해가 되나? 안 되나? 그럼 우주는 왜 추워요? 우주? 네. 우주는 기본적으로 계속 팽창해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높았어. 초반에 우주의 온도는 막 이랬어. 이랬는데 팽창 계속 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빅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138억 년 가까이 됐거든. 우리가 관측하기로는 138억 년 정도 됐기 때문에 우주가 굉장히 팽창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도가 그냥 팽창만 해서 떨어진 건 아니고 요게 물질로 전환됐어. 물질. 전부 다 니네도 전부 다 이 온도에서 이 에너지에서 만들어진 거야. 쉽게 생각하면. 에너지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야.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우주를 만들면서 우주도 온도가 계속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런 우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다. 뭐 그런 거지. 알겠지? 그럼 우주 있잖아요. 태양 있고 만약에 우주에 있다고 치면은 복사 때문에 계속 열 에너지가 오니까 태양 근처로 가면은 못 버텨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복사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가면 우리는 그냥 확 먼지처럼 돼버리죠. 그 물기 자체가 다 증발해버려. 그러니까 완전 재있죠, 재. 예? 뭘 태우고 나면 회색 재 나오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돼버려요. 복사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야, 우리 태양에서 내놓는 에너지가 있잖아. 그 중에 우리 지구로 오는 에너지가 얼마인 줄 알아? 20억 분의 1만큼 와요. 그거 갖고 우리 다 먹고 살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냉난방 기구 설치, 이거는 효율 때문에, 즉, 냉난방은 대류의 효율 때문에 차가운 것은 어떻게 하느냐. 차가운 것은 무거워서 내려와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밑에다 달아놓으면 밑에만 이렇게 차가워지겠죠. 위에는 더운 공기가 유지되고. 그지? 물론 계속 틀면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시원해지긴 하겠지만 그 효율이 위쪽에서 설치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쌓아가지고 전체로 돌리는 거하고 밑에서 쌓아갖고 돌리는 거하고 시간차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효율이 이게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따뜻한 거는 밑에서부터 데우는 게 효율이 좋고. 그런데 요즘은 냉난방 장치가 대부분 위에 달려있죠? 하나로. 그죠? 뭐, 시스템 에어컨 해갖고, 좀 뭡니까? 시원한 것도 나오고, 뜨거운 것도 나오고, 뭐, 다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뭐, 그냥 막 설치해갖고 하는 거야.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내용은 이게 단열입니다. 단열.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 이게 단열입니다. 그래서 단열재로 뭐가 사용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단열이라는 것은 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걸 차단만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 세 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차단하느냐가 단열의 핵심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단열은 예를 들어서 그 보온병 있죠, 보온병. 보온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속이 진공입니다, 진공. 공기를 확 빼버렸어. 왜? 대류가 일어나면 열 손실이 생기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복사가 일어나면 또 열 손실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뭘로? 은박으로 코팅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얘네들 왜 그 롱패 같은 데 보면 등판에 은박 붙어 있는 옷들 본 적 있지? 안쪽에. 그게 복사를 반사시키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거울을 붙여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복사는 뭐라고 그랬니? 빛이 바로 가는 거지. 그지? 빛이 이런 빛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럼 좀 복사가 저거 뭐야? 전자기파. 그렇지. 전자기파가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얘가? 전자기파. 전자기파에 이제 적외선도 있고, 막 자외선도 있고, 그렇지, 그지? 그걸 막아버려. 반사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여기 뚜껑을 해놓는 것은, 전도를 최대한 막아주는 거고. 그런 개념이. 얘가? 그래서 원래 단열이란 개념은 이런 거야. 집이 이렇게 있잖아. 자, 여름이야. 여름이면 여기 고온이죠. 여기 시원하게 만들면 저온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들어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면 온도가 같아지겠지. 같아질 때까지 열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를 다
차단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저온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 그게 단열이에요. 단열 핵심. 겨울에는 반대가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중창, 아까 삼중창 이런 거 있지? 그 창문과 창문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야? 공기층이 생기는 거야. 공기층이 생겼는데 그게 유괴되면은 훨씬 전달 잘 할 텐데 이 역할을 해버리면 단열재가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유리창과 유리창 사이에서 거기에서 대류의 역할보다 전도의 역할이 더 강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단열재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평형 보세요. 열평형은 뭐냐면, 자,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렇게 열이 이동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고온은 어떻게 되겠니, 온도가? 낮아지고, 저온은 높아지겠지. 그러면 고온과 저온의 온도가 쭉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같아지겠지. 같아지면 어디에서 어디로 열이 이동하니? 어디에서 어디로 열이 이동하니? 이동 안 해요. 이동 안 한다? 자, 이동하는데 그렇지. 이동하는데 이게 가고 오는 게 같아가지고. 그렇지. 우리한테는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요거는 난이도 아주 높은 거. 고딩 정도 되면은 질문할 수 있는 거야.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물체가 고온과 저온이 접해 있을 때 열이 이렇게 이동하잖아.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열이 이동 안 하나? 이동해요. 확실해? 이동해요. 오케이. 그게 돼야 돼. 이동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많다는 거지. 그게 R자 열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R자임 우리 알잖아. R자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까 열평형, 즉 온도가 같아지면 어떻게 된다? R자 열이동이 없다라는 거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열평형은 이런 개념이야. 자, 여기 고온이고, 여기 저온이야. 이렇게 올라왔어.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같아졌어. 그러면 이 시점부터 열평형이 돼. 그리고 그때 온도가 여기가 되겠지? 그지? 열평형 온도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온의 온도, 여긴 저온의 온도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지? 자, 누가 열을 많이 잃었을까? 고온이 많이 잃었을까? 저온이 많이 잃었을까? 똑같아. 열을 많이 잃었을까? 얻었을까? 이건데, 내가 말 잘못했네. 자, 고온이 잃은 열하고 저온이 얻은 열이 같아요. 이건 뭐가 달라? 온도가 다를 뿐이지 열의 양은 같아. 그게 이제 뒤쪽에서 나올 거야. 알겠어? 열량 배웠어? 안 배웠어? 학교에? 안 배웠어. 아직 진도 안 나갔어? 예. 오케이.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 일단 이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온도가 쭉 떨어지고 얘는 쭉 올라가서 이렇게 만날 텐데 반드시 딱 대칭이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칭이 딱 되려면 물질이 같고 양이 같으면 딱 대칭이 돼요.
알겠어요? 근데 물질이 다르거나 양이 다르거나 그러면 이렇게 대칭이 안 된다. 일단 알겠지? 그리고 얘가 열을 잃었겠지. 온도가 떨어졌다는 거. 그지? 그리고 얘는 얻었겠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그 양이 같아야 돼. 그거는 좀 기억해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열 평형 상태를 이용하는 것만 한번 봐봐. 제일 밑에. 이런 거. 우리가 온도계 있잖아. 체온계. 자, 여기다 꽂아놓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꺼내갖고, 36도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얘랑 내가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뜻이야. 알겠어?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졌다. 그러니까 온도계의 온도가 체온이라고 우길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책상이, 하루 종일 교실에 있었어. 우리 사람 없었는데 하루 종일 있었어. 그러면 이 책상의 온도를 측정하면 이 교실의 공기의 온도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니? 공기 온도랑 얘 온도가 같아졌을 테니까. 됐어? 자, 열량까지만 살짝 하고 얘네들 좀 할게. 갔다. 왜냐면 비열하려면 조금 해야 되니까 비열은 다음 시간에 해줄 테니까 알겠지? 열량은 지금 해줄게. 열량은 뭐 그렇게 그거 한 거 아니니까. 봐봐. 여기서 열이 이동하지. 그지? 열이 이동할 때 그 양을 열량이라고 해. 근데 이 열량은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자, 요 식은 외워라잉. 이거 외우면 그냥 비열은 자동으로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열 뜻만 알려주고, 여기로 가야 되겠다. 비열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다음 시간 한 번 더 해줄 테니까. 자,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라면 물을 끓일 거야. 그지? 지금 여기 1kg 물이 들어가 있는 거야. 1kg 물이야. 지금 20도씨 물이야. 가열을 막 했어. 했더니 얘가 21도씨 띵 올라갔어요. 그때 들어간 열량 있지? 열의 양. 이게 뭐다? 그 물질의 비열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때 얼마나 들었느냐 봤더니 1kcal 들었다? 열량 단위 킬로칼로리야. 칼로리.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열량 단위야. 열량 단위. 이거보다 1000배 큰 단위가 킬로칼로리야. 알겠어? 그래서 물은 1kg을 1도씩 딱 올리는데 1kcal가 들어요. 근데 다른 물질은 이만큼 안 들어.
조금만 줘도, 예를 들어 식용유 같은 경우에 0.5kcal만 줘도 식용유 1kg 1도씩 올릴 수 있어. 비열이 누가 큰 거야? 물이 큰 거야? 식용유가 큰 거야? 물이 큰 거야. 물이 비열이 상당히 큰 쪽에 속해요. 그러면 하나만 묻고 끝낼게.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는 걸까? 잘 일어나지 않는 걸까?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그것만 이해하면 돼.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니?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 그래서 네 몸의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어서 너의 체온 유지가 유리하다. 그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해됐어? 다음 시간에 식변환하고 하는 거, 계산하고 하는 거 알려줄게. 그 정도만 하고, 너 여기 관련 문제들 풀어봐. 에? 알겠지? 뒤에. 얘들아, 2단은 하자, 2단은. 대전열이 뭐예요? 대전열은 저번 시간 안 해줬나? 우리 안 왔을걸. 아, 너 안 왔구나. 너 영상 안 봤냐? 대전은 뭔지 알지? 대전은 마찰시켰을 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 띄거나 뭐 다른 현상에 의해서 전기를 띄면 우리 대전이라고 해. 근데 마찰시켜갖고 대전시킬 때 플러스가 잘 되는 애가 있고 마이너스가 잘 되는 애가 있어.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건 대표적인 게 이제 털 가죽이 있고, 이쪽에 잘 되는 애가 에보나이트 막대 또는 플라스틱 막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요 사이에 순서가 막 있단 말이야. 뭐 유리, 고무, 명주 막 이런 애들이 쭉 있단 말이야. 그걸 나열하면 그냥 A, B, C, D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게 뭐야? 순서지. 대전이 잘 되는 순서를 나열한. 그렇지. 그래서 열을 지어놨다 해서 대전열. 알겠지? 자, 됐니? 이게 답지 나중에 챙겨가야 되나? 네 그대로 두나? 아니지? 그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물적 표현. 자, 그러면 봅시다. 네, 전류 저번에 하다가 끝났지? 네. 자, 4페이지 내용 한번 봐봐. 4페이지. 자, 전류가 뭐라고 그랬니? 전하의 흐름이라고 했지. 근데 전하는 뭐뭐 있다고 했니? 얘는 뭐라고 그랬니? 얘는 뭐라고 그랬니? 고체 도선에서, 그지? 전선에서 고체잖아. 금속선. 얘 이동할 수 있니? 이동 못하지. 얘는 이동되지. 그러면 흐름이 가능한 건 뭐다? 얘가 흐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도선에서, 전선입니다. 도선에서 전류의 실체는 뭐다? 전자의 이동이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전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회로를 꾸미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물론 스위치도 있습니다, 스위치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이게 건전지 표시라고 했어요. 외우셔야 돼. 긴 게 플러스 그, 짧은 게 마이너스 그. 그러면 전류는, 우리가 어떻게 정했느냐, 방향을. 전류 방향 어떻게 정했니? 플러스에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이렇게 정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도는 거에 맞네. 그지?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전류의 흐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의 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그랬지. 이것도 나중에 아주 고차원적으로 가면 또 이것도 다 구라뻥이야. 자, 근데 그냥 배웁시다. 자, 전자의 이동인데, 전자의 이동은 여기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하면 이건 뭐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그래서 이 도선에서는 이걸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을 보고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되겠어? 그래서 그 2번 그림 있잖아. 도선 속의 전자의 이동. 자, 흐르지 않을 때는 불규칙적으로 막 움직이죠? 자, 흐를 때는 어떻게? 한쪽 방향으로 쫙 가죠? 그럼 전자가 가는 쪽은 플러스 극이 돼야 되고, 그 반대쪽이 마이너스 극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걸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라는 게 있죠. 전압. 전압은 뭘 전압이라고 하니?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렇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그런 것을 이제 압력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압력이 세면, 그래서 우리가 뭐에 비유를 많이 하느냐 하면, 물의 흐름에 비유를 많이 해요. 물의 흐름이 뭐냐면, 이제 전류라고 하면, 물입자는 뭐겠니? 그렇지, 전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둘이 같은 방향이지만 얘는 서로 반대 방향일 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수압. 수압은 여기서 전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압이 세면 물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그죠? 같은 호수 끝이야. 자, 호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수압이 약할 때는 이렇게 떨어져. 근데 수압이 세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겠지. 그지? 여기 같은 단면을 통과하는 물입자들이 어떻게 돼? 많아지겠지. 물입자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단면을 통과하는 게 많아진다. 그게 물의 흐름이 세지는 거야. 그게 전류의 흐름이 세지는 거야. 즉, 수압이 세면 물의 흐름이 세진다. 전압이 세면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그런 뜻이야. 그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 전류의 세기를 1A를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1초 동안 단면을, 특정 단면을 지나갈 때, 1초 동안 전자가 6.25 곱하기 10에 18승계 지나가면 1A라고 정의를 했어. 뭐 이런 거 외우는 거 뭐 1초 만에 외울 수 있어. 1초 만에. 어떻게 외우느냐? 625야, 625. 625 생각하면 욕 나오죠. 그렇게 외우면 다 외웠지 벌써. 그죠? 안 까먹어. 자, 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압은 바로 전류의 흐름을 세기를 강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를 갖다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계하고 전압계가 나오는데 자, 전류계 전압계 자, 전류계는 뭐고 전압계는 뭐니? 전류계는 기호가 이렇게 돼요. 회로기호입니다. 회로기호. 요거나 요런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직류 전류계. 요거는 교류 전류계. 직류하고 교류 뭔지 압니까? 직류하고 교류는 뭐냐면 아까 회로가 있었잖아. 회로가 있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만 계속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런 걸 직류라고 해요. 알겠어요? 방향이 있다는 얘기야.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근데 교류는 이런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진동하는 거, 진동. 반복하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니? 진동수. 그죠? 주파수. 진동수를 주파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전류에 주파수가 생기는 거. 이런 걸 교류라고. 방향 필요 있니, 없니? 자, 건전지 넣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봐요, 안 봐요? 봐요. 보죠? 안 보고 마음대로 꽂으면 작동해, 안 해? 안 해요. 안 할 가능성이 50%. 그죠? 자, 여기 어디냐? 콘센트. 돼지 콧구녕 저기다 꽂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보니 안 보니? 안 봐봐요. 안 보죠. 왜? 교류니까. 교류니까 볼 필요가 없지. 알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전압계 기호도 마찬가지겠네? 전압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나 요게 있겠네? 그지?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직류 요거 갖고 하겠죠. 그죠? 건전지 달려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전류계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 바늘이 있는데, 자, 여기가 바늘 딱 했을 때 여기 0.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여기 10, 20, 30, 40, 50. 그 다음에 여기 100, 200, 300, 400, 500 뭐 이렇게 100단위가 더 위에 보통 있는데 뭐 상관없다. 자, 이렇게 숫자들이 달라. 숫자가 달라.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단자가 3개가 있고 이쪽에 하나 있는데 여기는 플러스 단자라고 하고 이쪽은 마이너스 단자라고 해요. 마이너스 단자. 근데 플러스 단자는 하나인데 마이너스 단자는 3가지가 있네요. 그죠? 요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요게 5A, 요게 500mA, 저 끝에 거는 50mA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그냥 5라고 돼 있는 거는 5A겠지? 그 다음에 500이면 500mA입니다. 그 다음 50이면 50mA입니다. 알겠어요? 얘들아. 자, 5A가 있고, 단자가. 그 다음에
mA가 있고 50mA가 있어. 자, 요걸 암페어 단위로 고쳐봐. 암페어로 고치면 요거는 자, 미리가 붙으면 안 붙은 거에 대해서 천분의 1이야. 천분의 1. 알겠어? 천분의 1이야. 1m랑 1m랑 밀리미터는 몇 밀리미터? 밀리미터? 여기 1000밀리미터. 이게 붙으면, 알겠어요? 센티미터 아니에요? 센티미터는 100cm. 100cm잖아. 야, 이거 초지? 네. 이렇게 붙으면 몇 초? 몇 밀리초? 1000. 1000. 이렇게 돼. 난초라는 있어. 얘들아, 이거는 미리 그램이죠, 그램? 1g은 1000mg. 자, 그래서 이건 0.5 암페어. 자, 얘는 0.05 암페어. 이런 뜻이야. 이게 큰 단위지? 큰 범위지? 알겠어? 자, 이건 뭐 하는 거냐면, 회로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왜 전자제품 보면은 그게 부품들이 엄청나게 박혀 있죠? 그죠? 우리 컴퓨터만 봐도 막 그 메인보드에 막 여러 개 박혀 있잖아. 그지? 왜 지금 모는 거야? 왜 열정은 대단한데 뭐 하는 거야? 잘했어. 그거 치워줄까? 뭐 하는 거야? 납치당한 거 같어. 잘했어. 멋있다. 이게 내 표정이 뭐 하다 왔어? 무슨 동호회? 뭐 하다 왔어? 자, 여기 봐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막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여기도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집게가 될 수도 있고, 막대가 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대보는 거야, 부품에다가.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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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볼 때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 자, 전류 범위를 대충 알면 조정을 합니다. 한 0.2A 정도 범위가 될 거다 예상을 하면 마이너스 단자를 어디에다 연결하는 게 좋겠니? 여기쯤 연결하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너무 커버리면 이게 이거보다 10배 크죠? 10배 커버리면은 바늘이 움직이는 게 조금밖에 안 움직인다는 뜻이야. 바늘이 너무 조금 움직이면 눈금 이렇게 좋니? 어렵니? 어렵죠? 그죠? 적당히 움직여줘야 우리가 눈금 읽기가 편하죠. 10배 정도 크게 움직여주는 게 좋잖아. 여기에 맞춰갖고 했는데 범위는 이 정도 나오면 여기서 띡 이렇게 나와. 띡.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 거야. 알겠어? 근데 범위를 잘 연결해서 재보면은 이게 쫙 움직인다고. 쫙.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범위를 모를 때는 제일 큰 범위부터 측정해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띡띡띡 이렇게 움직이면 범위가 좀 작구나. 그래서 한 단계 낮추는 거야.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움직이겠죠? 그죠? 그런데도 범위가 좀 크다 싶으면 더 낮춰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거
사용 방법 있으니까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범위를 모를 때는, 예상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큰 범위부터 작은 범위로 낮추어서 측정을 하는 거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눈금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눈금 바늘이 여기 3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디에 연결했느냐 하면 여기에 연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알겠어? 그럼 3자를 가리키면 얼마라고 읽어야 돼? 300mAh. 그렇죠. 300mAh라고 읽어야 돼요. 왜? 난 지금 요 500mAh에 이미 연결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읽을 라인은 그 500mAh 라인 쪽을 읽어야 돼요. 다른 숫자를 읽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그래서 300mAh가 나왔죠? 근데 문제에서 암페어로 물어보게 되면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얼마라고? 0.3이라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읽으면 돼? 그냥 3A라고 읽으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같은 3이라는 숫자를 가리키지만 5A에다 단자에다 여기에다 연결해서 측정했을 때 3을 가리키면 3A지만 500mAh에 연결한 상태에서 측정을 했을 때 이 3자 쪽에 와 있으면 그거는 0.3A가 된다는 뜻이야. 이게 된다는 거야. 이게. 알겠어요? 요거 읽는 방법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계는 회로에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면 회로에 연결할 때 직렬로 연결할까? 병렬로 연결할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연결합니다. 얘랑 얘가 직렬이 되게. 여기다가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 되지. 여기나. 안 될 게 뭐가 있어? 병렬로 연결한다는 건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얘를 사이에 끼고 연결하는 거야. 얘들아, 직렬이 무슨 뜻이니, 직렬? 모르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거치든 먼저 거치고 그 다음 거치는 애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뜻이야. 요거라고 치면 요 거치고 얘를 거치죠? 이거라고 치면 얘 거치고 얘 거치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연결했다고 치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전류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있죠.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건 이렇게 가버립니다. 일로 안 가요, 다시. 그리고 얘도 이렇게 간 애는 그냥 지나가지 이쪽으로 다시 안 갑니다. 얘와 얘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지나갔지요? 그딴 거 없다는 거죠. 순서가 안 나타나는. 병렬이란 건 양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동일하다는 뜻이야. 그게 병렬이야, 병렬. 직렬은 어떻게? 순서. 여기 있네. 온도는 낮춰서 끄는 거 아니고? 추우니까. 추운데 온도를 낮춘다고? 올려. 아니 찬스키 갔더니 머리가 이상해. 앉았는데? 너 지금 계속 문제 풀고 있었잖아. 종환아, 뭐 하는 거야? 종환아, 왜 사람 당하게 만들어? 종환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알았지? 정유라, 태호의 지금 분자 운동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분자를요? 고체니까 이제 정렬이 너무 딱. 활발한 정도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온도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미친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배운 걸로 얘기해야지. 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전압계 있죠, 전압계.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반드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야 돼.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는 직렬. 누구랑 관계에서? 얘랑 관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구랑 관계에서? 얘랑 관계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돼, 안 돼? 이렇게 있는데 병렬이라며. 이 병렬이야? 이 병렬이야, 직렬이야? 어? 병렬이야, 직렬이야, 이거? 가봐. 이렇게 가봐. 가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간다며. 쭉 갔죠? 얘 간 전류가, 얘도 가네. 그럼 얘랑 얘는 무슨 관계? 직렬이야. 순서가 생겨버렸잖아.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병렬이 아니에요. 알겠죠? 얘를 끼고, 저항이란 걸 끼고 이렇게 가야지 병렬이야. 자, 그 다음에 전압계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압계. 자, 전압계는 읽는 방법은 똑같은데 여기가 표시가 좀 달라요. 그리고 봐봐. 0이 여기 있죠. 0 왼쪽도 눈금이 있어. 알겠어? 자, 이쪽으로 바늘이 갔다. 그럼 무슨 뜻일까? 단자 연결이 잘못된 거야. 단자가 플러스 단자는 어디를 향해 되냐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 이렇게. 봐봐. 여기다 이렇게 설치했다. 그럼 이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죠. 그럼 단자는 어떻게? 이쪽에다 플러스, 이쪽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야 돼. 플러스 라인이 이쪽, 마이너스는 이렇게. 이해가니? 전압계 똑같아.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쫓아와서 이렇게. 오케이? 그게 반대로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연결하면 이쪽으로 간다고. 알겠니? 단자 연결. 자, 그 다음에 전압계는 똑같이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0.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얘네는 3V, 5V, 15V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 있어요. 볼트에 얘는 암페어 자체의 단위가 달랐죠. 그죠? 근데 얘는 다 볼트야. 근데 3, 5, 15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3, 5, 15.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눈금이 달라요. 눈금 숫자가. 그래서 자, 이렇게 됐을 때 3V에 연결됐으면 그 라인을 그냥 읽어주면 돼. 5V도 마찬가지고 그 라인을 읽어주면 돼. 알겠지? 연결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게 좀 차이점이다. 됐어? 그래서 전류계, 전압계 여기는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차이점 어떻게? 직렬 연결하느냐, 병렬 연결하느냐, 회로에. 공통점은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쪽으로,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쪽으로. 측정 예상값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단자 중 최대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해서 점점 줄여나간다. 알겠지? 자, 눈금 읽는 방법 알아두시고요. 자, 전기 저항 한번 봅시다. 전기 저항. 전기 저항. 자, 전기 저항. 우리가 전기 저항은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R,
얘들아, 전류는 기호를 어떻게 쓰니? 전류. 아, 전류는, I. 전압은 볼트. V라고 해야 돼요. 단위는 얘가 암페어, 얘가 볼트. 이때 볼트야. 그 다음에 전기장은 옴을 써. 옴. 알겠지? 옴. 요거 이제 오메가인데 여기 단위로는 옴이라고 해요. 사람 이름 따가지고. 자, 그러면 전기 저항은 뭐냐면 이런 거야. 이게 전선이라고 쳐보자. 전선에 뭐가 있어요? 원자 핵들이 쫙 있겠죠. 그죠? 배치가 돼 있겠죠. 그러면 전자들이 여기를 막 지나갈 거 아니야. 막 지나간다고. 근데 결국 얘네들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 충돌 때문에 뭐가 방해를 받죠. 흐름에 방해가 생겨요. 이 방해되는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전기 저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기 저항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생겨? 열이 생겨.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게임 같은 거 고사양 게임 막 돌리면 어떻게 돼? 뜨거워지죠. 그죠? 왜 뜨거워져? 그만큼 고사양이랑 전류를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 배터리를 금방 닳잖아. 그죠? 열이 많이 돼. 자, 그러면 전기 저항 있지요? 전기 저항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자, 이 R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렇게 써줄게 그냥. 여기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해놨을 거야. 자, 요거를 이제 로라고 읽습니다. 우리 들어봤죠, 그죠? 수업 시간에 많이 해봤으니까 로인데, 요게 뭐냐면 물질의 종류입니다. 물질의 종류. 그 다음에 요거 뭐냐면 요 길이입니다. 길이. 도선의 길이. 그 다음에 S가 뭐냐면 요거예요. S.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그래서 총 3가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3가지. 자,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5번에 전기저항 해서 가로 2번 표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질의 종류, 물질의 길이, 물질의 단면적. 중학교 때는 이렇게 무조건 한글로 배우고 있죠. 그죠? 이런 걸로 배우는데, 이제 고등학교만 가더라도 이제 요런 기호로 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요게 익숙해지면 좋겠어. 요게 익숙해지면 그냥 고등학교 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뭐고 뭔지만 알면. 수식으로 그냥 보기 때문에 뭐가 몇 배 길어졌어?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런 도선을 갖다가 도선이 있습니다. 요게 뭐 2m짜리. 그리고 여기가 단면적이 2 제곱센티미터. 자, 뭐 이렇다 쳐봅시다. 자, 그런데 얘를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저항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저항이 몇 배가 될까? 4배. 4분의 1이구나. 4분의 1배. 자, 보세요. 지금 이걸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그 있는 거 갖고 했으니까. 물질 종류는 관계없다는 거죠. 자, 단면적이 어떻게 됐어요? 2배 늘어났죠? 그죠? 길이는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배가 됐죠?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4분의 1배가 됐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수식을 적어주는 거야. 수식으로 같이 기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말로만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암기가 쉬워져요. 이 생각해봐. 그게, 자, 그 표에 있는 물질의 종류, 물질의 길이, 물질의 단면적 해갖고 거기 적혀 있는 거 그대로 외우면은 외워지니? 어? 저항은 물질의 길이에 비례한다. 저항은 물질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따로 외우면 안 외워져요. 알겠어요? 묶어서 그냥 외워버립니다. R은 로에 S분의 L 이렇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뭔지 그렇게 외우는 거야. 그렇게 외우는 거야.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옴의 법칙을 할게요. 알겠죠? 옴의 법칙. 그리고 금요일 날은 여기 지금 수업한 내용까지 문제를 풀어 오세요. 그래서 채점하고 맞은 개수도 체크를 선생님이 할 거니까 틀린 개수를 체크하는 게 낫겠구만.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면 얘네는 전기저항까지 관련 문제들 풀어오세요. 전기저항. 거기 책에서는 이거 좀 많네.